군고구마. 따끈한 군고구마 있어요. 군고구마. 찬바람이 불면 문득 생각납니다. 따끈따끈하게 속을 채워주던 달콤한 맛. 고구마입니다. 두 개씩도 많아. 두 개씩도 많았지. 적은 애기는 하나 주고 큰 놈들은 두 개씩 주고. 누가 맛있어서 먹을까? 지금이야 맛있는 간식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달콤한 마저 눈물겨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한 입에 마냥 목이 메이던 그 시절. 오늘은 추억 속 고구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 해남입니다. 넓은 황토 들녘이 온통 고구마밭인데요. 한창 수확기라 온 동네 일꾼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고구마는 찬서리를 맞으면 잎이 시들고 뿌리가 금방 썩기 때문에 가을이 깊어갈수록 농부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주로 앉아서 캐고 줍는 일이라 고구마 캐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몫입니다. 이제 멀리서 보니까 모두 꽃들이 펴 있는 것 같아요. 옷이 이쁜 옷들을 입으셔서. 꽃보다 귀한 녀석들이 쑥 하고 얼굴을 내밀면 일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맞다, 이놈도 크다. 그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야 돼. 몇 개 달리면 3개, 5개. 5개 땄다. 줄기 하나에 여러 개의 뿌리가 달려 올라옵니다. 크기가 고르게 많이 달릴수록 좋은 거라는군요. 몇이세요 지금? 몇이셔? 몇이요? 나이가? 예, 연세가. 내는 아까 90이라 한 끼는. 90?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 저는 좀 아래죠. 근데 아이고 근데 이렇게 노동을 하세요? 예, 아저기 뭐 이 고구마 한나서 끼고 김치 치파를 하나하고 이놈하고 한나서 묶고 나가요. 이거 좋은 게. 좋으니까 예. 그냥 고구마 잡숴서 예. 90살 이렇게 힘있게 예. 일할 예.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네. 예. 이거 꽃다발 대신 좀 주시는 거예요? 항상 팬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꽃? 예. 아이고 이쁘네요. 마치 크로바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생긴 것도 요 하트야 하트 그죠? 네. 아이고 이뻐라. 고구마 밭에 나갈 땐 꼭 챙겨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 의자입니다. 이동식 의자를 엉덩이에 딱 동여 매고 힘들 때마다 잠깐씩 앉아 쉬신다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게만은 집에서 일할 것은 없고 이렇게 펑파리하고 벌어갖고 가서 영감 솔도 사주고 장인 가서 계기도 사다 먹고 옷도 사 입고 얼마나 좋고. 올해로 5년째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윤호 씨는 50년 베테랑 농사꾼인 아버지 덕분에 가뭄도 태풍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힘은 있어. 나하고 커피는 굉장하네요. 이 호박 이제 노랗잖아요. 호박같이. 맛도 있습니다. 아 설이 맞으면은 못 쓰는 거구만. 네, 고구마 저희 별입니다. 이제 경기도 이천이나 이런 데하고 한 달 기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구마로서는 여기는 해남군이 제일 적깁니다. 한 달을 더 커요. 똑같이 심어도. 고구마를 캐는 사이 한쪽에선 새참 준비를 서두릅니다. 호박은 오래
찔수록 맛있고요. 이 반고구마는 오래 찌면 덜 맛있고요. 고구마는 품종이 워낙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로 분류합니다. 보통 길쭉한 게 호박고구마고 둥글둥글한 게 밤고구마라 보시면 되는데 익혀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가 많고 속이 노란 것이 호박고구마, 연한 노란색에 폭신폭신한 게 밤고구마입니다. 튀김을 하기에는 밤고구마가 좋습니다. 물기가 적고 육질이 단단해 익힌 다음에도 모양이 잘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고구마나 마탕의 재료로도 주로 밤고구마가 쓰입니다. 그때는 식용유가 귀했잖아요. 돼지 기름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모아놨다가 그 기름 갖고 요 고구마 튀김을 해줬거든요. 썰어서 튀기기만 하면 되니 새참용으로는 고구마 튀김이 제격입니다. 무거워도 안 하고 맛있거든. 맛있다. 이리 와, 다 먹어봐. 이리 와. 김고구마의 단짝은 또 시원한 미역냉국. 고구마 음식을 상에 낼 때는 목이 메이지 않도록 국물 요리가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수확철이면 바쁜 딸을 위해 친정어머니가 일액 일꾼들 밥상을 책임져주고 계신다는군요. 고구마 수확한 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두었다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네, 이거 이쁜 놈만 도개해야. 호박고구마 드셔보셔요. 네. 물김치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이런 무거기 고구마 잡수면 이제 더 그래 젊어지시겠네. 그러겠어요. 하루에 5만 원씩 돈을 받아요. 그러시니까 우리 사장님 먹으니까 아주 정말 입에서 살을 녹네요. 이 고구마 여러분 나눠서 방울을 한 낙석만 들여놓으면 요거 질이 굳이 안 붉어요. 그런데 다섯 뿌리가 요즘은 고구마가 쌀보다 비싸다고 하니 땅에서 캐는 황금이 따로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밭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태산입니다. 고구마는 크기도 모양도 일정하지 않아 기계로는 분류가 어렵고 일일이 사람의 눈과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이 제일 바쁠 때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시간이 없네요. 해남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고구마는 평균 15도의 온도가 5개월 이상만 유지되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뿌리 채소이니 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좋은 성분의 황토밭이 고구마 재배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기름진 해남에서도 쌀은 늘 귀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겐 가장 만만한 게 고구마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 하루에 2끼는 꼭 고구마가 밥상에 올랐는데요. 쌀 대신 좁쌀로 밥을 지을 때 큼직한 고구마를 하나 썰어 놓곤 했답니다. 고구마라도 넣어야 식구들이 먹을 만큼 상이 차려졌기 때문입니다. 서숙을 쌀을 한 대를 하면 식구가 열이나 되면 아침밖에 못 먹어요. 조금씩 담아도 아침밖에 못 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구마를 한날을 썰어요. 한날을 썰어요. 뭐 낮에까지 충분해요. 그러고 든든하고 든든해요. 고구마로 김치도 담습니다. 그런데 좋은 고구마가 아니라 모종을 하기 위해 순을 낸 씨고구마를 버리지 않고 무처럼 채를 썰어 김치를 담아 드셨다는군요. 이거로 하잖아요. 무항을 쳐서 내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먹을만 하다 해도 다 안 버리고
조금 버리기도 버리지만 술을 다 빼보면 쪼글쪼글쪼글하니 썩은 놈은 썩고 그 중에서 좋고 안 썩고 그 새살이 붙어요. 새살이 붙으면 그런 놈 띄어서 뭐도 해먹고 쪄서도 먹으면 병신 만들고. 수분도 영양도 다 빠져나간 시고구마로 만들었으니 그 맛이 오죽했을까요? 못 먹는다 그 말이야. 짜게는 못하기 때문에 3, 4만 해서 그냥 그날같이 한 늦어도 한 5일까지는 먹을 거. 때를 집어먹다. 깨잔 더 쳐? 못하게. 어디 이렇게 간이 딱 맞요? 그러니까. 좋은 고구마를 골라 담으면 아삭아삭한 게 별미김치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치거리가 흔하다 보니 요즘은 고구마로 김치 담아 먹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가끔 고구마로 호사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엿기름을 서너 번 깨끗하게 씻어 체에 걸은 다음 삶은 고구마와 섞어 삭힙니다. 보통 하루 정도 따뜻한 아랫목에 두고 삭히는데 요즘은 보온 밥솥을 이용해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삶은 고구마와 엿기름을 넣고 잘 삭힌 물을 체에 걸러서 오래오래 졸이면 걸쭉해집니다. 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는 고구마 조초입니다. 단맛을 내는 음식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니 주걱에 묻은 한 방울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약간 더 재수있을까 이제. 아따 맛있어. 야 맛있다. 이제 맹절 때 만들고 이제 제사 때도 만들고 그래갖고 그 떡에다 적어 찌개 먹는 거. 고구마가 가장 달콤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누가 김주심 할머니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악수 한번. 아이고 뭐 점심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구마. 군고구마 하려고요. 군고구마 하려고요? 예. 아궁이에 불꽃이 사그라들면 남은 불씨에 고구마를 몇 개 넣어 구워 먹곤 했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군고구마 하시는 분들을 못 만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겨울에 내가 못 본 지가 벌써 몇 년 되는 것 같은데요. 고구마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옛날 굽던 솜씨가 나오십니까? 옛날에 그 서밥. 소밥. 예, 서죽밥 쓰지요. 예. 그럼 이제 고구마 내서 이렇게 고갖고다 애들하고 먹고. 됐어. 어디 이제 하나 잘라볼까요? 좋아라. 아이고. 어떡하나. 아까 그놈 있으면 돼. 거기다 묻어. 이게 이제 이거 먹으면 아 여기 써 있긴. 이제 입 주변이 전부 시커매지고 뭐. 이게 겨울 되면서 겨울이 왔다는 거는 고구마로부터 알았는데 옛날에. 네. 고구마 장사 나오면 아이고 이제 겨울이 왔구나. 아니 언제 이렇게 또 금방 차려놓으셨어? 올라오세요. 전에 찍으라는 말이죠. 역시 달콤한 고구마 조청에 먼저 손이 가네요. 근데 고구마 맛이 나요. 고구마 향기가 있어.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고구마 서석밥입니다. 쌀한 톨 보이지 않는 깔깔한 좁쌀에 발짝지근한 고구마,
저도 한 수 먹어봤는데요. 봐, 저게. 영 먹기가 쉽지 않더군요. 아니 저 맛은 좀 그렇구만. 맛이 없네. 저는 안 먹고 애기들 보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 영감님이 누가 맛있어서 먹을까? 배고픈 게 문제. 깔깔한 고구마 서석밥 한 그릇에 그 옛날 배고팠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맵니다. 탱자나무 가시에 둘러싸인 죄인처럼 가난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굴레였습니다. 나도 옛날 유배 생활할 때 모두 이걸로 담장을 싸서 이 탱자나무가 위리한 채였던 데죠. 여기 어디 꽃이 금방 내가 금방 찾았습니다. 아이고, 네, 이것이 아주 찾기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이게 고구마 꽃입니다. 이 고구마 꽃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그래요. 이 고구마가 한국인 밥상에 오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구마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지 내일 한번 찾아봐야죠. 16세기 대항해 시대, 아메리카 대륙을 항해하던 유럽인들이 신기한 식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구마였습니다. 이 고구마가 항해용 식량으로 활용되면서 유럽에 전해졌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763년 조선통신사로 활동한 조옴에 의해서였습니다. 대마도를 방문한 조옴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고구마를 보고 흉년의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황작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구마는 단맛이 나는 마라는 뜻의 감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와 해남 등에선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른다는데요. 해사일기를 보면은 일본에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효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효자마, 일본어로 고기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마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퍼뜨리면 농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많이 이 고구마에 대한 재배 방법을 갖다 많이 보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보통 100년, 200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고구마에 대한 보급 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가까운 통영에서도 일찍부터 고구마 재배가 시작됐다는데요. 한 외딴 섬을 찾아 들어가던 사람들의 손에도 고구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 섬이라는 뜻의 욕지도. 1888년 본격적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이 섬은 섬 전체가 가파르고 척박한 땅이라 논농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유일한 식량이 되어준 것은 고구마였습니다. 욕지도에서 농사짓는 집은 소 한 마리씩은 다들 키우고 사신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밭에 들어가기 전 부리망을 씌웁니다. 이거는 소가 고구마 못 주면서 뭐라고. 이름이 뭔데요, 그게? 멍요, 멍. 땅이 좁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힘쓰는 일은 죄다 소의 몫입니다. 더러 논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욕지도 고구마가 유명세를 타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요즘은 섬 사람들 모두 고구마에 매달려 1년을 삽니다. 수확철엔 아흔의 노모도 손을 보태야 할 만큼 바쁘시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고구마가 은인입니다. 자식들 어떻게 키웠어요? 그만 피웠지 무조건.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이판고 씨는 기억 속엔 늘 고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하러 갈 때도 고구마, 어디 가도 고구마. 그러고 주시면 뭐 많이 있는 거는 고구마뿐이니까. 그래도 봄 되면은 고구마도 떨어지고 없을 때는 이 뭐 좀 많이 굶주림이 많았다고 봐야죠. 줄기와 잎도 버리지 않고 연한 부분을 골라 반찬거리로 요긴하게 씁니다. 고구마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욕지도도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온 동네 아낙네들이 운물가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고구마를 씻느라 한바탕 물전쟁을 치른 뒤엔 골목마다 도마질 소리가 요란했다는데요. 고구마 써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손으로 낮에는 밭에서 또 일하고 밤에는 빼떼기 손으로 이렇게 그때는 기계도 없었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태산같이 고구마를 이렇게 쌓아놓고 뺑 돌려 앉았어요.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볕에 말린 것을 절간 고구마라고 합니다. 욕지도에선 빼떼기, 전라도 지역에선 빼갱이라고 부른다지요. 이게 저장성이 겨울 내, 봄 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봄에 주로 빼떼기는 삶아 먹었죠. 겨울에는 고구마 삶아. 고구마면 더 많이 꼽았지. 가을 내내 빼떼기 말리느라 욕지도 사람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1, 2주 정도 말리면은 조금 모양이 비틀어지면서 하얗게 변합니다. 모양 때문에 빼떼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밥에도 넣어 먹고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먹었던 것이 죽입니다. 바짝 말린 것이라 풀어지려면은 서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죽 끓이는 날은 꼼짝없이 솥앞에 벌을 서곤 했습니다. 요즘은 팥도 엮고 돈부 같은 것도 엮고 좁쌀도 엮고 뭐 쌀 같은 것도 엮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냥 주로 빼떼기입니다. 배고픈 소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달짝지근한 죽 한 그릇이 달래주곤 했습니다. 이 빼떼기 죽이 요즘은 욕지도를 대표하는 별미가 됐다니 세월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연한 부분을 골라 껍질을 벗겨낸 다음 김치를 담아 먹곤 했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지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을 생각하며 먹는 별미김치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꿀맛이다. 고구마를 쪄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삶은 고구마를 빼떼기처럼 얇게 썰어서 말리면 욕지도 아이들에겐 최고의 선물이 되곤 했다는데요.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시절이니 참 호사스러운 간식이었던 셈이죠. 고구마를 빼줘서 말리면은 쫀득쫀득하다 이래가지고 쫀득이. 아이들은 쫀득이가 미처 마를 새도 없이 몰래 꺼내 먹다 혼쭐이 나곤 했다는데요. 그래도 세상에서 그것처럼 맛있는 게 또 없었다는군요. 요즘 고구마 쫀득이를 만들어 파는 곳이 생겼다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 입맛은 다를 게 없나 봅니다. 고구마가 질릴 때쯤 늙은 호박을 썰어 놓고 갈치국을 끓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시원한 호박 갈치국을 좋아하던 5딸들은 공부하랴 직장 다니랴 일찌감치 섬을 떠났습니다. 장남에게 시집와 딸만 5을 두셨으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는데 딸만 5이에요. 키우는데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고생 많이 났지. 어찌 안 많았겠습니까? 농사 질라, 애기 키울라, 부모님 모실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들 대학도 보내신 것 같은데? 예, 대학도 일부 이제 우리가 해서 보냈지만 저것들이 점수 벌어서 많이 했죠. 애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메스 뭐 보시다시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늙어가는 사이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억지로 먹어야 했던 빼떼기죽이 욕지도를 대표하는 향토 별미가 됐으니 말입니다. 동창회 갈 때도 이 죽 끓여가 가고 부산까지 끓여갖고 박스여서 이고 가고 이럽니다. 그럼 뭐 옛날 먹던 친구들이 억수 진짜 좋아해요. 맛있다. 잘하고. 그냥 고구마는 먹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안 되는데 별놈이다. 애들 때 너무 많이 먹었어. 빼떼기라는 험한 이름처럼 욕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빼떼기는 섬 사람들의 겨울 식량이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헐값에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만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대규모로 고구마를 말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938년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고구마로 알코올을 제조해 연료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수수종이란 연료와 의약품에 사용되는 화학 알코올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고구마를 군수물자로 수탈해 간 것입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그 전쟁기에 들어가죠. 뭐 중국 대륙을 침략을 하고요. 조금 있으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 전쟁의 물자로 쓰기 위해서 이 고구마를 많이 심었고 그 고구마에서 나오는 그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주정, 그게 곧 알코올이죠. 그걸 가지고 군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고구마 재배를 갖다가 많이 넓혔습니다. 목숨 같은 식량을 내주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다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욕지도는 일제강점기 어업전쟁기지로 개발돼 남해안에서 부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어항이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부터 큰 바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1년 내내 다양한 고기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이 가을 욕지도 바다의 주인은 고등어입니다. 기후가이고는 이제 각 전국에 나가죠. 일본도 나가고. 우리는 주로 일본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고등어는 성질이 워낙 급해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는답니다.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흔히 고등어 하면 구이나 조림부터 떠올리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등어의 진가는 회라고들 하시더군요. 살아있는 상태라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고등어 회는 바닷가 근처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싱싱한 고등어회, 온몸으로 바닷바람 맞아가며 섬사람으로 사는 낙이 이런 거겠죠. 용기서는 고등어를 해먹기 참 힘들어요. 용기서는 고기가 직접 생선을 잡으니까 고기가 좀 쉬워요. 한국 근처 바다엔 그물에 잡힌 고등어 치어들을 가두어 키우는 양식장이 있어 요즘은 고구마와 함께 고등어도 욕지도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통영에서 살다 30년 전 욕지도로 들어온 김용훈 씨 부부도 처음엔 고구마 농사만 짓다가 최근에야 고등어 잡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고구마 말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커가지고 육지로 개론내가 나갈 때 동안 쌀 2가마를 못 먹고 갔대요. 평생을 살면서. 그 정도로 논이 없으니까 쌀이 귀하지. 뱃사람들도 욕지도에선 누구나 고구마를 심습니다. 특히 이 줄기가 쓰임새가 많은데 김치도 담가 먹지만 고등어와도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데쳐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은 다음 양념장을 넣어 끓입니다. 고등어 말고도 삼치나 갈치 같은 생선을 조릴 때도 무가 아닌 고구마 줄기를 이용하신다는군요. 제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줄기가 생선의 비린 맛도 없애주고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고등어와 맛깔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나는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인데 뭐. 고등어를 그래 고기로 그래 잡사도 안 물리지도 않는가? 고등어가 주연인 음식이지만 욕지도 사람들은 오히려 고구마 줄기를 먹기 위해 이 조림을 하신다는데요. 고구마의 인생 역전이라고 할까요? 섬 사람들의 음식 하나하나에는 고단한 세월을 잘 견뎌낸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풍과 폭염을 이겨낸 고구마가 오늘도 섬의 가을을 지켜줍니다. 가슴 아픈 기억들도 그렇게 그리움 가득한 추억이 됩니다. (30년) 넘게 농부로 살아온 김용주 씨 부부도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너도나도 도시로 나가 사는 게 꿈이었던 70년대. 가난해도 땅을 지키며 살겠노라 고향에 남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 끝에 희망을 발견한 것이 고구마였습니다. 특히
색이 다른 유색 고구마가 주목을 받으면서 부부는 더 맛있고 때깔 좋은 고구마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는데요. 에이, 그렇게 뿌리면 안 돼. 뭐야, 왜 안 나온 거야? 겉으로 보기엔 일반 고구마와 비슷하지만 잘라보면 다릅니다. 이제 이 녀석이 이름을 달수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달수가 먹으면 꿀맛이거든. 그래서 달수예요? 예. 고구마에 호박이나 밤 같은 다른 작물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게 영 마땅치 않아 좋은 종자가 나오면 새로 좋아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는데요. 보라색하고 전 빨간색만 좋아해요. 보라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부부에게 고구마는 어쩌면 자식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경이가 더 이뻐? 고구마가 더 이뻐? 난 고구마가 예쁘다. 그래? 고구마가 예뻐요. 내가 예뻐요? 나경이가 이쁘네. 응? 나경이가 이뻐. 근데 고구마도 참 이쁘다니. 네. 너 고구마 좋아해? 네. 얼마나 좋아해? 10개. 10개? 가까이 사는 조카는 고모 덕분에 고구마 박사가 다 됐습니다. 색도 모양도 예쁜 유색 고구마들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미, 여기가 고구마 꽃이 있네? 그지? 응? 꽃 모양이 있네? 모양이야. 이젠 못생긴 고구마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예쁘게 생긴 대신 당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참 오묘하죠. 고구마가 무조건 달아야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이종욱 씨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보라색 고구마가 그냥 구운 고구마라 먹거나 쪄서 먹기에는 조금 덜 맛있어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그 맛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니까 더 순해진다고 할까요? 색깔별로 골고루 채를 썰어 넣고 고구마 줄기로 초록빛을 더합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고구마들이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진 고구마 튀김입니다. 고구마는 반찬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볶아서 잡채를 만드는 거였다는데요. 화려한 색을 살리면서 색다른 맛이 나는 별미가 되었다는군요. 그런데 이종욱 씨가 유색 고구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단지 보기 좋아서만은 아니랍니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안토시안과 베타카로틴이 일반 고구마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고구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폴리페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깎았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그 폴리페놀이 항산화 활성도 가지고 있고 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미국 공익과학센터에서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고구마를 첫손에 꼽았다고 하죠. 특히 생단면에서 추출한 이 성분 때문에 요즘 더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고구마, 생고구마를 자르면은 하얗게 물질이 나오는데 그 말을 얄라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장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난이 고구마가 이제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땅과 사람이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덕분이겠죠. 아니 이번에 이 태풍에 좀 피해를 보신 것 같아. 그저 여기 좀 둘러보니까 들어가도 돼요? 여기 둘러보니까 뭐 준비해 놓으신 게 많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장마 전에 고구마 순이 이렇게 점점 뻗어가지고 이렇게 넝쿨을 넘어서 서로의 두룩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서로가 그 어떤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마가 지나간 뒤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힘이었던 거예요.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마의 비바람에도 견디고 이게 서로가 붙잡아줬구만. 예.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물건이 된다. 아,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뭐. 비바람 견뎌내느라 울퉁불퉁해진 고구마를 보면 정순남 씨는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애기들 못 주지. 이것도 많이 못 주고 한 앞에 딱딱 씌워서 식구들 발로 씌워서 먹었지 이거. 옛날에는 진짜 왜 그렇게 가난했는가 몰라. 진짜 없어서 못 먹고 푸지고 지금 세상은 너무 푸져서 살이긴 한데. 어따 내 딸이 어른 같네. 내 엄마랑 같이 늙어 간다니까? 글쎄, 아이 내가 낳는디. 큰일 났어. 그러니 내가 안 늙었냐? 고구마도 모자라 배를 골리던 딸이 어느새 훌쩍 40이 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도 농사일도 바쁜 어머니를 도와주는 참 고마운 딸입니다. 어머니에겐 참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딸에겐 모든 게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여기 생고구마도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맨날 이거 많이 먹은다고 혼나고. 아따 적은 게 같이 먹으라고. 식구끼리 못해서. 뭐 묵은 놈 묵고 안 묵은 놈 못 먹고 안 되지. 아이 물어봐야 내가 말을 하지. 안 먹으면 어떻게 말을 해. 고구마가 흔해졌으니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욕심껏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합니다. 사돈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시엄마. 사돈인데 언니 같아요. 어찌 저한테 잘한가. 귀한 사돈까지 오셨으니 오늘은 정순남 씨가 한껏 솜씨를 부리실 모양입니다. 손이 많이 가서 자주 해먹지 못했던 고구마 묵을 만드신다는데요. 생고구마를 갈아서 체에 받치면 갈색의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윗물만 따라내면 하얀 전분이 나옵니다. 감자 전분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고구마가 전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 고구마 전분으로는 주로 당면을 만드는데 이렇게 묵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며느리는 밤날 이렇게 묵만 젓고 앉았대. 다른 거 시키면 안 하려고. 겨울은 며느리는 요놈만 젓고 있으면 뭐더냐 그러면 묵 끓여. 그나저나 팔이 아파서 게으른 며느리도 아무나 못하겠네요. 엄마 인생처럼 살라 그러면 살기 힘들죠. 엄마 손 좀 봐요. 이 손처럼 살려면 정말 요술손인데 요술손이다 보니까 손 마디가 성한 데가 없어요. 머리도 지금 아따 좋다. 네, 이대로 시키면 묵이 완성됩니다. 말랑말랑하면서 쫄깃한 식감에 고구마 향이 더해진 고구마 묵입니다.
서울 사는 동생 가족들까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정순남 씨가 고구마로 만드는 가장 호사스러운 음식을 하나 선보이겠다며 밀대를 잡았는데요. 유과를 만드신다는군요. 이것이 이를 해놓으면 이렇게. 우선 고구마와 찹쌀을 함께 쪄서 얇게 밀어 하루를 두었다가 기름에 튀겨냅니다. 밀어서 잘 밀어서 말린 걸 잘해야 돼요. 보일라떼에서 말렸어야지. 그대로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과자가 된다는데요. 여기에 물엿을 끓여 골고루 바른 다음 쌀티밥을 묻혀냅니다. 이거 내가 아침에 유과 만드는 날이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딸 미경 씨는 밤새 잠을 설치곤 했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정말 맛있어요. 내가 해서 내가 먹어봐도 진짜 맛있어. 정순남 씨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게 고구마 술입니다. 밥과 찐 고구마를 섞은 다음 누룩을 넣어 버무린 다음 물을 부어두면 고구마 술이 됩니다. 이 집 우리 영감님은 술을 그렇게 잘 잡사요. 그래도 그게 살로 가고 좋아. 이렇게 내가 해서만 드리니까. 술 좋아하는 남편 덕에 집에 쌀은 떨어져도 술독 비는 일은 없으시다는군요. 주정할 줄을 몰라 애당초에. 나만 이쁘라고 할지만 알지. 정말로. 얼마나 저거 늙으셔서 나이 잡쌌어도 사랑을 한지. 사랑이 넘쳐 우리는. 와 엄마. 이게 바로 사랑을 부르는 향긋한 고구마 술입니다. 이시오 간보시오 맛있는가 잡숴보시오. 참말로 좋네 술. 술 색깔이야 말도 못해 기똥차네. 아 맛있네. 이 덩구덩구. 우리 마누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바빠도 이제 나를 생각고 이렇게 막걸리를 계속해서 나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를 아주 좋아라고 하지. 고구마 술 한 잔에 속 깊은 정이 오고 갑니다. 이 한 끼 밥상을 온전히 차려내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돌아보면 지난 일들이 새삼스럽기만 합니다. 옛날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 먹으라고 안 잡수고, 이제 아버지 잡을 때는 엄마는 이제 아버지 잡수라고 안 잡수고. 그러고 보니 뭔 안 깼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다 그러고 상급씩 일잖아. 그러고 그또 이제 이렇게 지금은 흐는 게 이렇게도 해먹어보고 저렇게도 해먹어보고. 강남 스타일, 해남 스타일. 된다. 끈기가 없다 그래.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살아온 날들 덕분에 모두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거겠죠. 바람과 땅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선물을 품어 키우느라 땅도 사람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남겨놓은 작은 배려가 이 가을 수확이 끝난 들녘을 채우고 땅도 사람도 다시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채비를 서두릅니다.
고마운 계절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밭이 수확이 끝난 고구마 밭인데요. 이렇게 고구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고 못생긴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제법 쓸만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별을 뵐 때도 어느 정도의 이상은 남겨두곤 했다죠.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한두 개씩 남겨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시절에도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와 그 나눔이 있었기에 아픈 기억도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좀 남겨놓을 까치밥 한두 개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하겠습니다.